안녕하세요 여러분. GA4 미니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지오션의 그레이스 튜터이고요. 이 강의는 GA4를 상세하고 깊게 알아보기 전에 맛보기로 GA4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GA4의 이전 버전인 UA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GA4로 변경되면서 굉장히 het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GA4와 UA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챕터 두 번째에서는 본격적으로 GA4가 어떻게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UA에서 봤던 기능들이 GA4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GA4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는 개념,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챕터 4에서는 GA4를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필수로 설정해야 할 것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GA4와 UA의 주요 차이점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생긴 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얼친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후로 구글이 계속해서 2009년, 2014년, 2020년에 이어서 새로운 버전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전에 쓰던 Universal Analytics라고 하는 UA 버전은 2014년부터 있어 왔던 버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 건데요. 2020년에 출시가 된 이후로 2년이 지나서 2022년 7월에 드디어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GA4를 전환하라 라는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GA4를 더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GA4는 UA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다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뀐 점은 굉장히 많아요. 세세하게 따져보자면 정말 리스트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이점 6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계정 구조인데요. 슬라이드의 왼쪽을 보시면 UA 버전에서는 속성 하나당 다양한 보기를 생성할 수 있었죠. 각각 보기마다 필터링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속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기가 너무 많아져서 다 합치면 정말 몇십 개의 보기가 생성되곤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GA4로 바뀌면서 이 계정 구조가 변했어요. GA4에서는 이 UA의 보기가 사라지고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데모 계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애널리틱스 계정 아래에 데모 어카운트가 있고요. 그 아래 총 3가지의 속성 및 앱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GA4 Flood It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이렇게 3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앱, iOS 앱, 그리고 웹사이트까지 각각 총 3개의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열람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이 첫 번째 Flood It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왼쪽은 UA의 계정 구조고요. 오른쪽은 GA4의 계정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웹과 앱이 각기 다른 속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속성 아래에는 보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GA4로 변경이 되면서 하나의 계정 아래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웹사이트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이 모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보내주는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이란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의 소스를 얘기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사이트, iOS 앱, 안드로이드 앱별로 데이터 스트림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 스트림 그리고 성격이 다른 웹과 앱도 모두 하나의 속성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또 해당 보고서를 활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게 되었죠. GA4에서는 웹과 앱의 사용자 데이터를 통합해서 유연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요한 행동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GA4와 UA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계정 구조입니다. 결국 사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간에 발생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경 사항들이 있었던 건데요. 차이점 두 번째도 역시나 차이점 1번과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UA에서는 세션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었어요. 반면에 GA4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두 가지 모델 각각 사용자가 위치해 있죠? UA에서는 어땠어요?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세션이 있고 히트가 있습니다. UA를 페이지 뷰 기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페이지 뷰를 다 수집을 하고 그 중에서 페이지 도착이라는 행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비디오를 봤다거나 소셜 인터랙션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이벤트를 지정해서 추적을 했었습니다. 이벤트를 지정할 때도 카테고리, 액션, 라벨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을 해줬었죠. GA4로 오면서 이벤트 기반 모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GA4에서는 유저의 모든 행동이 다 이벤트라고 인식이 됩니다. 세션을 스타트하는 것도, 페이지를 조회하는 것도, 장바구니 추가하는 것도, 결제를 하는 것도 모두 다 이벤트로 집계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이벤트에는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함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션 중심과 사용자 중심으로 이벤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GA4에서는 버튼 클릭이나 동영상 시청, 파일 다운로드 등등 사용자가 웹이나 앱 모두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이벤트를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기기에 걸쳐서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죠. 개별 세션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에 여러 번을 방문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플랫폼과 기기를 통해 방문하더라도 하나의 사용자로 인식하고 그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사용자 중심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차이점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과 보관 방법인데요. GA4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따로 기록하거나 저장하지 않고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조금 더 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자 쿠키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쿠키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쿠키가 없어서 비어있는 데이터들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보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경사항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서드파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점점 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텐데요. 자사 프로덕트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데이터 분석 툴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GA4에서는 데이터 기준점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기준점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냐면요. 아직 수집한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을 때는 인구통계나 관심 분야 같은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개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웹사이트를 1명, 2명 이렇게 방문했다고 하면 인구통계에 있는 국가정보에 가보면 각각의 방문자가 미국과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원 노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데이터 기준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보관과 관련해서도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전에 UA의 경우는 데이터를 그냥 평생 보관할 수 있었어요. GA4로 변경되면서 데이터를 최대 14개월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속성을 만들고 나면 기본값으로 2개월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성을 만들고 나면 이 데이터 보관 섹션에서 2개월을 14개월로 변경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큰 차이점은 바로 이벤트입니다. 앞서서 1번, 2번을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벤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요. 사용자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벤트다. 그 이벤트에도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마치 외워야 하는 것처럼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막상 직접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 이벤트 데이터를 보다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자동 측정 이벤트, 향상된 측정 이벤트, 추천 이벤트, 맞춤 이벤트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미니 코스의 세 번째 챕터에서 각각 이벤트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벤트와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전환인데요. GA4에서는 전환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렇게 관리해서 이벤트 섹션에 가서 원하는 이벤트의 토글을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 이벤트를 전환으로 설정하는 것은 쉬워졌는데요. 이 각각의 이벤트 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GA4에서의 전환은 동일한 세션에서 전환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전환으로 인식을 합니다. UA에서는 어땠죠? 세션당 여러 번의 전환이 일어나도 한 번으로 기록을 했었어요. 이 점이 UA와 GA4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세션 내에 사용자가 제품 A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품 B를 구매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구매라는 행동을 전환 이벤트로 봤을 때 UA 버전에서는 전환수가 1이었다면 GA4에서는 전환수가 2가 됩니다. 이 사용자가 제품을 2번 구매했으면 구매 전환수는 2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점은 바로 보고서인데요. 마케터로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보고서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UA에서는 미리 정의된 보고서들이 있었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탭을 누르면 엄청나게 다양한 미리 정의된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보고서를 누르고 아주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GA4에서도 물론 예전에 UA의 보고서들을 일부 볼 수 있긴 하지만 데이터를 열람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GA4에서는 탐색 보고서 섹션이 있습니다. 이 탐색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유연하고 다양한 맞춤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UA에서 맞춤 설정 아래에 있던 맞춤 보고서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GA4에서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까지 최대 2일이 걸리는데요. 이 부분도 UA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트래픽이 특정한 채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기다려줘야 데이터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UA에서 많이 보던 보고서들이 GA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 UA에서 보던 보고서를 조금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UA와 GA4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용자와 사용자가 행동한 모든 이벤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 UA에서 보던 보고서들이 훨씬 더 익숙하시겠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GA4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마음껏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GA4에는 이런 표준 보고서 말고도 경로 탐색이라던가 퍼널, 유입 경로 분석 등등 그리고 자유 형식 리포트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UA에서 쓰던 보기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대신에 임시 필터나 세그먼트, 비교, 잠재 고객 같은 기능을 새롭게 활용해 봐야 하는데요.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각각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A4 정규 코스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챕터 1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